아이들은요 맨날 생각해요.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고요, 마음이 여리면 여릴수록 더 하다고 보시면 돼요. 엄마한테 내가 괜찮은 아이일까? 엄마가 나 예뻐하나?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자녀들이에요. 안녕하세요.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. 많은 질문들 중에 사실 이제 자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있어요.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불평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게 들리냐면 불평하는 것만 들어와요. 어떻게 해야지 되지? 여기에 이제 먼저 생각이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리죠? 아이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. 어떤 불평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한테 할 때에는 그 불평불만을 해소를 하고 날리고 싶은 거예요. 그 불평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라는 게 아니라 서운했네, 서운했겠구나, 섭섭하구나. 사실 이 감정만 읽어주게 되면 그 아이는 맞아, 나 서운했어, 섭섭했어, 신경질 났어, 엄마 때문에 내가 짜증났어,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에게 할 거 다 하고 이제 풀려지면 감정 쓰레기 갖다 배출한 거거든요. 버린 거거든요. 그때는 이제 엄마가 내 심정 이야기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또 다가가고 다시 장난도 하고 엄마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과정을 잘 버텨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?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기는 하겠죠. 아이들은요 맨날 생각해요.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고요, 마음이 여리면 여릴수록 더 하다고 보시면 돼요. 엄마한테 내가 괜찮은 아이일까? 엄마가 나 예뻐하나?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자녀들이에요. 엄마가 해주는 말,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더 먼저 접수를 하는 건 비언어예요. 특히 엄마의 눈동자, 눈빛,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접수가 아이들은요 기똥차요. 너무너무 투명하게 다 전달받고 접수하고 자기 스스로 내면화를 시키면서 다시 엄마를 또 봐요. 아이들을 키울 때 잔소리도 어떻게 안 하겠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하세요.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아이한테 어쨌든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, 네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, 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, 이런 감정 교류에 대한 거는 전혀 별개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잔소리의 근본, 본질이 뭘까요? 나의 불안이죠. 나의 두려움, 내가 조바심 내는 거, 걱정되는 거,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잔소리거든요. 또 늦게 왔어? 너 엄마 연락하라고 했지? 너 왜 엄마한테 허락을 안 받니? 이런 식으로 네 탓으로 하는 거지, 이게 내 불안이구나를 인정이 되면 사실 말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. 사실 엄마가 되게 걱정을 많이 좀 하잖니, 내가 좀 불안하거든, 그래서 말인데 엄마 좀 부탁할게, 좀 늦게 되면 엄마한테 설명하고 연락 좀 해줘,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, 너는 내 불안에 대한 거는 좀 부끄러우십니까? 꿋꿋하게 숨기시죠. 너만 잘하면 우리 관계 아무 문제 없어,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존재 의미도 별로 없고, 엄마한테 내가 계속해서 지적받는 아들이고 딸이고,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고, 참 우울하고 보람 없는 자식밖에는 내가 되지 않는구나, 이게 자꾸 나한테 축적이 되면은요, 아이들은 이제 다른 일을 벌여요. 다른 문제를 벌이게 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확률이 높죠.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, 너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,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no thank you예요. 사랑하면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지 돼요. 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으시면은요,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먼저 보셔야지 돼요. 엄마 마음이 지옥이고 안 편한데 아이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. 그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. 그래, 그럴 수 있겠구나, 내 내면을 더 먼저 봐야겠다,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온화하고 내 마음이 온기가 있을 때 아이한테 그런 정서들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는데요. 저희는 늦었을 거예요, 애가 다 컸어요, 20달이 넘었고요, 지금 30이 넘었는데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 댁도 있죠.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. 또 엄마한테 어쨌든 자기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자녀가 건강하다는 증거기도 해요. 그냥 무조건 다 움켜쥐고
짊어지고 다 내려놓고 그냥 어머니 뭐 이렇게 찬양가만 부르고 있다. 훨씬 덜 건강해요.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넘어갈 수 있고 그게 훨씬 더 건강한 사인이라는 거. 대신에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방법에 달려 있겠죠. 그 이야기하는 방법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. 지난 막 몇십 년 동안 막 누적돼 왔던 상황이고 어차피 내 부모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들이는 과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다루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분명히 그럴 때에는 그럴 만한 또 사정도 있겠죠. 어쨌든 그래도 아이하고 지금 조금 해결해 볼 수도 있고 아이 나이가 뭐 지금 20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아이 마음을 좀 알고 싶다든지 아이하고 좀 늦었더라도 소통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부모님하고 자녀의 소통 관계의 질에 따라서 자녀의 배우자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. 나하고 관계의 질에 따라서 내 자녀의 배우자 결정에 대한 문제가 함께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묵과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. 부모 자녀 관계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첫 번째 관계의 형성이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완벽하고 뭐 결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.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할 수 없어요. 어떻게 관계에서 완벽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은 관계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유지할 필요는 있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누구에게나 자녀는 너무 소중하죠. 그동안 공들여서 잘 키워오신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풍성한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